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전세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주제는 두 가지로 준비를 했거든요. 6월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 지표라서 설명을 드리고요. 전세 시장의 진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인생을 바꾸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번에 급락장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셨을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부를 쌓을 수 있을까? 상승장에서 하락장에서 먼저 올라가고 덜 떨어지는 아파트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모. 자, 마지막으로 변경된 부동산 제도 총정리까지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수도권 아파트는 1월 초를 저점으로 6개월째 반등 중이에요. 아직도 반등했니 안 했니 이렇게 판단하신 분은 없으시죠? 반등한 건 맞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자, 근데 반등 강도는요, 가격대별로 좀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금 강남 상구나 강남 상구나 판교 이런 지역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15%까지 반등을 했고요. 중급지 정도 되는 아파트 가격은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20%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떨어진 건 30-40% 똑같은데 반등 비율은 가격대별로 다르다 이거죠.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부동산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보합으로 갈지, 약보합으로 갈지, 강보합으로 갈지, 급락, 급등으로 갈지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는 전셋값, 세 번째는 분양시장인데, 이 분양시장은 내일 오전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소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거래량과 전셋값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집 마련 수요자한테 안 좋은 소식만 있습니다. 특히 전세예요. 자,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자, 지금 매물이 계속 증가한다는 추세 들어보셨죠? 아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매물 증감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할 거 없이 매매 매물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매매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두 번째는 역전세난 때문이다. 저 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역전세난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도 상담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못 팔았는데 이번에 팔아야겠다. 그래서 대기 매도 물량이 지금 쏟아지는 게 이렇게 매물 증가로 나타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물이 증가할 때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에요. 작년에도 매물은 크게 늘어났는데 거래량이 안 줄어들다 보니까, 거래량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급락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지표가 됩니다. 자, 정말로 중요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7월 3일 기준 6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2174건이 등록됐습니다. 5월달엔 3417건으로 끝났죠. 자, 이거보다 많을지 적을지 이젠 체크를 해봐야 돼서 6월 3일 기준 5월 아파트 거래량과 봤더니 아이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6월 아파트 거래량이 더 많아 보이죠. 왜? 2174건, 5월 아파트 거래량은 2036건.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6월이 5월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제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60건은 뺄 필요가 있어요. 중랑구 면목동에서 특수거래 59건이 등록됐거든요. 자, 그것을 제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 봤더니 6월 아파트 거래량이 5월 아파트 거래량보다 현재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를 더 체크하셔야 돼요. 바로 등록 가능한 날짜 기준입니다. 자,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는요, 등록 시기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과 월요일은 실거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 가능한 일 기준으로 일평균 등록 건수를 봤더니 5월 달에는 81.4건이었고요. 6월 달에는 91.9건이었습니다. 5월보다 6월이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6월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대 후반이 예상돼요. 왜냐면 5월 달에 3,417건인데 이 중 12.8%가 증가할 걸 감안하면 3,854건 정도가 예상되는구나. 자,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거래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금매는 잘 나오지 않고요. 호가도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가는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계속 올라가요. 얘가 거래량이 늘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좀 오래 정도 있어야
호가 상승세가 멈출 수가 있는 거고요. 거래량이 오히려 떨어지면은 호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 6월달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보겠습니다. 7월 3일 기준 6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6,407건입니다. 자, 6월 3일 기준 5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6,887건. 6월 아파트 거래량이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 등록됐으니까 7.4% 감소면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9,000건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자, 근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등록 가능한 기준일로 체크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6월 거래량 중 일평균 등록 건수 봤더니 278.5건이에요. 5월 거래량 일평균 등록 건수 봤더니 275.4건입니다. 오히려 5월보다 6월이 1.1% 증가하더라. 그래서 경기도 거래량은 6월 달도 1만 건 내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의 지속적인 상승에도요, 수요가 계속 유입되는 것이 현재 6월 거래량 추세를 보면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참고해서 기다리면 금매가 나올 것이다, 아닐 것이다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7월 데이터 나오면요, 좀 분명한 데이터 숫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살펴볼게요. 전세 시세입니다. 자, 이 전세 시세는요, 매매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줘요. 대기 수요의 실수요 전환을 의미하고요, 투자 수요 확대도 의미합니다. 반면에 전세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은 대기 수요가 대기 수요로 그냥 눌러 앉을 것이고 투자 수요도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현재 전세 시세가 오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통계상으로는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오른 지 한 2주 정도 된 것으로 나오고 서울 지역은 한 달 넘었어요. 근데 상승폭이 0.04%로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에 의미 부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이야기 여러분들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통계 말고 제가 체감하는 전세 시장 상황은요, 한 달 한 달이 굉장히 다릅니다. 서서히 매물이 감소하는 것, 그리고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세 호가가 상승하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임계점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에 수지주공 1단지라고 있습니다. 2000년에 완공된 구축 아파트고요. 1044세대입니다. 자, 이 아파트가 올해 1월 달에 전세 시세가 얼마였다? 신규 계약 기준으로 3억에서 3억 1천 정도가 됐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전세 시세 얼마일까요? 3억 8천 정도가 됩니다. 한 20% 이상 올랐죠. 3억 1천에서 3억 8천으로 올라가는 거 요즘 전체적인 상황이라서 이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신정주공 1단지 이 1000세대 넘는 대단지의 전세 매물이 3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전세 매물이 없으면 주변 아파트로 넘어가면 되지? 근데 수지구청역 인근이 다 비슷해요. 자, 도로 하나라 건너편에 위치한 수지 신정주공 9단지 같은 경우는요, 현재 전세 매물이 6건이고요. 신정 2단지 현대프라임은 전세 매물이 3건, 그리고 신정 3단지 극동 인강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신정 5단지 성지아파트는 전세 매물 1건, 그리고 신정 7단지가 그나마 전세 매물이 있어서 9건인데 수지구청역 인근의 아파트 6개, 7개 합쳐봤자 전세 매물 건수가 20개가 안 돼요. 그러면은 탑층 빼고요, 저층 빼고요, 융자 있는 거 빼면 실제 이제 고를 수 있는 전세 매물이 10손가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네를 다 추산해봤을 때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곡 엠벨리 6단지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466세대의 대단지인데 여기 장기 전세 비율이 좀 많죠. 2014년에 완공되는 이 아파트 단지 올해 2월 달에 전세 계약이 10층 매물 5억 4천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 얼마일까요? 6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 올라갔어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6억 5천, 이거 1억 1천 올랐다고 끝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매물은 융자가 30% 낀 매물이에요. 융자가 30% 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계약보다 1억 1천만 원 더 비싸다는 거죠. 문제는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현재는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마곡지구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마곡 엠벨리 1단지 봤더니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고요. 3단지는 전세 매물이 3건입니다. 5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 2건, 6단지는 전세 매물이 7건이고요. 7단지는 9건. 자, 다 합쳐봤더니 한
20건 정도 내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개 단지 다 합쳐봤자. 자, 그러면 25개 다 합쳐봤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층과 탑층 빼고 융자 있는 매물 끼면은 실제 연수가락 안에 들더라.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해 1월 달보다 20% 이상 올라가긴 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전세 매물수에서 나타납니다. 아실의 전세 매물 데이터 봤더니 경기도 지역이요, 한때 7만 건 가까이 올라갔는데 현재 3만 8천 건입니다. 지난주에 4만 건대가 깨졌어요. 그리고 낮아지는 속도도 가파릅니다. 서울 지역도 비슷해요. 6만 건 가까이 갔었던 서울 전세 매물 건수가 3만 3천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3만 2천, 3만 1천, 조만간 2만 건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전세 매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입자보다는 임차인들의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 자, 이 전세 시장은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입자분들께 굉장히 안 좋은 소식도 되는 거예요. 자, 7월부터 입주 물량이 증가하긴 합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 542세대인데 경기도에서 7,541호가 제일 많고요. 서울이 4,990호입니다. 적지 않은 물량이긴 해요. 자,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고 매매 수요가 계속 유입되면서 입주로 인한 매매값, 전세값이 급락하지 않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지가 지금 개포자인 프레이던스입니다. 여기 3,375세대인데요. 3월달에 입주 시작했죠. 3월달, 4월달, 5월달. 그리고 이렇게 입주 물량은요, 입주 지정 기간 한 달 지난 시점까지 이제 전세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국평 기준 전세가가 9억에서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죠. 바로 12억으로 꽁충 뛰어 올라가고 현재는 13억 수준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로 입주하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거는 전세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오늘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금매가 줄어들고 호가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 6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개 다 내 집만 원을 기다리는 무주택자한테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럼 두 가지 전략을 권해드려요. 첫 번째, 수도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한 기존 주택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잘 찾으면 마이너스 25% 전후까지 있거든요. 괜찮아요. 25도 좋고 23도 좋고 22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내가 여기에 생활권이 맞으면요, 미루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닥 잡는 거 그 누구도 못해요. 게다가 바닥이 왔을 때 여러분들 입주 가능한 시기를 맞춘 것도 더욱더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적정선에서 전세 만기 시점에 이 정도 하락이었으면 나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바로 알짜 입지의 분양이죠. 자, 이제 분양가 자율화가 거의 도입되면서 싼 분양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자,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나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정리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내 집 마련을 이제 통해 고민하시는 분들, 지인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 연장과 매매를 선택하시는 타이밍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